API를 활용해서 새로운 유통시장을 개척하신 요기요의 서우석 부사장님 모시고 새로운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기요라는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우석 CT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TAPI를 만나고 나서 저 한 세 가지 크게 되게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4월이었나요, 매니저님? 네, 4월 정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에 TAPI로 활용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원래 전화 주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 터치 주문만 서비스하고 있던 업체였고, 근데 연락이 처음이 왔던 그 시점에 저희가 전화 주문을 한참 개발을 고려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여쭤봤던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좀 의아한 면이나 좀 궁금하신 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플레이 RTC 기술은 아시겠지만 무선 랜, 그러니까 일반 랜 환경에서 음성통신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SK텔레콤은 분명히 음성통신 비용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런 오픈 API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좀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기술을 2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놀라웠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SK텔레콤의 이미지와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았나 라는 점에서 좀 많이 놀랐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물론 요기요가 오픈 API 플레이 RTC를 이용을 해서 전화 주문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너무 간단해서 제가 한 1분 만에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계정 생성부터 실제 저희 앱에 연결하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오펜스 API 같은 것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데모 앱을 만들어 본 바로는 당장 상용화 앱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새로운 API가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 API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요. SK텔레콤에서 이 API를 엄청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지금 참여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또 저희처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현재 플레이 RTC를 어떻게 연동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마 밖에 데모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전화를 그냥 일반 태블릿,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G나 LTE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고객들한테도 전화 주문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희가 태블릿,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그래, 전화도 할 수 있지. 예전부터 음성 채팅 같은 건 다 됐으니까. 하지만 이 API 덕분에 아마 IoT 시장으로도 함께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이 그 과정에 있는 아마 첫 번째 단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컨피덴셜해서 다음 결과물까지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IoT 시장까지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TAPI에 있는 상당한 여러 API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두이노나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온 T-API 소개였고요. 요기요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요기요가 전화 주문을 도입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배달앱 또는 O2O 서비스 시장이 저희 같은 시장에서는 푸드테크라고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나 아니면 다른 여러 뭐 야비라든지 여러 서비스들이 푸드테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컨퍼런스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기요도 당연히 그 굉장히 푸드테크로서 입지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외국계 회사라고 한국에서 나가라고 뭐 그런 말도 어떤 분들 하고 계신데 저희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그 회사의 한국 브랜드입니다. 물론 토종 한국 회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국적 그 VC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 브랜드이고요. 최근에 400억이 넘는 돈을 포함해서 한 660억 정도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벤처입니다. 저희의 그 서비스의 목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을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세일즈, 오퍼레이션 이 모든 것들을 기술로서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저희는 뭔가 계속해서 주문을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벤처입니다. 여기 이제 뭐 유일한 주문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또는 온라인 자동 주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단지를 저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 전단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문이 그냥 너무 편리하게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분명히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서 그런 전대를 개선하고 거기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되게 큰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이런 앱들 또는 기존의 전단지 아니면 전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많이 드시나요? 저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치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킨이 여기 이제 그림 사이즈가 거의 이 점유율을 나타내는데요. 치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을 가장 많이 주문을 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배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수준보다 음식의 맛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총 5가지 항목 정도가 저희가 이제 O2O 서비스로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아시겠지만 음식의 맛은 저희 같은 중개업체가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리뷰 이런 것들에 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그 리뷰라는 게 이제 클린 리뷰라고 해서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만, 그러니까 음식을 정말 배달을 한 사람만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음식의 맛을 물론 리뷰만 가지고 얼마나 보장할 수 이제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주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사장님이 직접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뭐 사장님 일가 친척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리뷰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막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을 저희는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그 커미션을 받거나 무슨 광고 상품을 내거나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가격에 있어서도 해당 그 업주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배달의 신속성은 저희한테 배달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장님이 일반적으로 내가 그 음식의 상태 또는 배달원의 상태에 따라서 임의로 계속해서 그 배달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의 실시간 랭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온라인 서비스나 광고 서비스에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광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는 서비스 본질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과 네이버가 뭐 여기 네이버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비슷한 건데요. 일단 광고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보가 노출이 될 때 많이 왜곡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광고를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이미 그 비즈니스가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랭킹을 반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는 많은 여러 가지 랭킹들이 실제 사장님과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랭킹을 통해서 더 나은 레스토랑을 현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배경이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전화 주문을 할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주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실 모르죠.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 음식점이 오늘 쉬는 날인지 아니면 그 음식점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건지 아무 정보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좀 기분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본인은 역삼동에 살아서 그 전단지에 역삼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전화를 하면 그 아파트는 배달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달 불가 지역으로 표시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음식점의 상태에 따라서 불가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폭풍우가 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배달 업체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짜장면 곱빼기요, 그 다음에 뭐 탕수육이요 이렇게 세트 말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일일이 전화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최소 주문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해서 나 혼자 사는데 하나 배달해 주세요라고 메뉴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배달이 뭐 하나는 배달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있고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전단지를 사용하실 때 가격이 원래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11,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주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결제하고 싶은데 카드 결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난 미리 결제 다 해놓고 싶은데 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주문 취소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전화 주문하고 주문 취소하려면 다시 급하게 전화 주문해서 주문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현재 굉장히 잘 안 되고 항상 주문하게 되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걸려요? 얼마 후에 올 수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문을 심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고요.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말을 하실 수 없는 분들, 실제로 전화 통화가 아예 불가능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 중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별 주문을 따로 그 설명을 남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친구한테 뭔가 배달을 대신해주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고요. 특히 아까 설명드린 말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 쪽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인입이 되고 있어요. 뭐 고맙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주문해 먹기가 되게 어려운데 온라인이 돼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도 실제로 많이 듣고, 뭐 외국인들도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달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현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전단지로 그 서비스하는 업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냐의 차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관점, 일반 고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전단지를 가지고 운영을 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빠졌어요. 50% 우대라는 게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있거나 이 전단지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한 텍스트 변경만으로도 가능한데, 대신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포맷의 데이터를 모두 다 디지털화해야 되는 그 일종의 선 지급해야 되는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전단지만 싹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점하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오펜스랑 약간 관련해 가지고 도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던 건데, 보통의 그 서비스들을 보면 역삼동 대여 그러면은 역삼동이 되거나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한 2-3km 정도 떨어지는 위치로 배달 가능 지역을 잡아줍니다. 근데 실제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저희 실제 백엔드상에 구현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걸려있는 사람만이 이 레스토랑이 노출이 되고요. 요 동을 한 동만 넘어가도 실제로 그 배달 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현재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아까 배달 가능 시간이라든지 배달 여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저희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덕분에 주문 실패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현재 주문 성공률이 반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배달 소요 시간은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기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랑 제공됩니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정말 어떤 음식의 재료가 떨어졌을 때, 내가 오늘 그 짜장면을 뭐 100그릇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100그릇이 이미 오후 8시에 다 판매가 되면 그냥 사장님이 체크만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체가 온오프가 되고요. 잠깐 본인이 누구를 잠깐 만나러 오고 싶을 때도 가게에다가 체크만 해놓으면 실시간적으로 온오프가 상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한테 만약 고객이 그 업체 사장님 뭐 짜장면 주문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지금 주문이 불가능하다라고 직접 말해서 고객한테 되게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사장님이 임의로 설정을 함으로써 그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일반 전단지로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주문 취소 안 되잖아요. 보통 전화 주문하고 주문 취소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그 분들은 메뉴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했으면 그거를 그만뒀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른 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아마 이미 주문이 들어갔을 텐데 안 되지 않을까, 메뉴 변경은 당연히 안 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문 취소가 현재 그 온라인에서 바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장님이 전화기만 들고 있지는 않고요. 스마트폰에 그다음 그 일반 PC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 터미널, 굉장히 많은 채널로 주문이 성공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혜택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굉장히 다양한 주문을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 주문을, 이게 지금 폰트가 좀 이상해서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 주문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시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전화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시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연령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신용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일반 핸드폰 결제의 카드 한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잘 못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대학생들 많이 물어보면 전화 주문을 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시장만 갖고 있었고, 전화 주문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굉장히 큰 넓은 커버리지가 있거든요. 커버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계속 외면하고 있었고, 결국에 저희도 그 시장을 외면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전화 시장까지 함께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식당, 예를 들면 일반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잘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PC는 불구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많고요. 오히려 전화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스마트폰 언제 보고 있어, 이런 분도 되게 많고, 나 그냥 전화로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전화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화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TAPI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어서 그랬지만, 저희 마찬가지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배달업체가 하듯이 일반 스마트폰에서만 되는 전화, 통신료 나오는 전화를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과연 이게 혁신일까? 혹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에서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 주문을 일반 PC를 사용하는 중에 하거나, 아니면 내 태블릿에서 하거나, 아니면 애플 와치에서도 하거나, 아니면 구글 와치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불가능했지만 지금 TAPI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대가 왔고, 여기에 없는 제3의 IoT 장비를 이용을 해서도 전화 주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순히 전화 주문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이 시작하고 전화 주문이 실제로 완료되는 그 모든 주문에 관련된 사이클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또 그 이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계속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전화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이 프로세스, 전화를 걸고 주문을 받고 주문이 완료되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뭔가 자동화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플레이 RTC, 그러니까 TAPI 여러 개 중에 이제 저희는 플레이 RTC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 RTC를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는 이제 음성만 사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을 직접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주문을 할 수도 있는 비디오 컨퍼런싱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되는데 SKT에서의 기본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그러니까 바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아니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 뒷골에 땀이 흐르냐 안 흐르냐의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믿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데 SKT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까, 저희가 하도 기술적인 내용이 없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625 사장님이 앱을 켜게 되면 플레이 RTC의 채널이 개설이 되고요. 이 개설된 채널은 저희 백엔드 서비스에 채널이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등록이 되고 625 배달 앱에서 식당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면
플레이 RTC 여기서 받아온 채널 정보를 가지고 플레이 RTC 통해서 통화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 RTC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그 후에 전화 그 주문이 완료가 되고 주문이 완료된 모든 내역들을 저희 백엔드에 저장을 해서 실제 주문이 완료되는 이런 사이클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플레이 RTC가 관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오늘 당장 가셔도 뭐 가셔가지고 아 이런 뭐 비슷한 거 내가 데모 만들어 봐야지 하면 뭐 거의 원래 개발을 하시던 분들은 오늘 중으로도 다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콜라보 서비스를 만든 건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가 API를 등록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저기 계신 많은 분들이 SKT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저희와 어떻게 하면 T API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지를 컨설팅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에게 이 사이트 있으니까 가서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판다린인가요? 맞죠? 거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저희와 밀착 마크를 해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직접 이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실제 구조는 이렇다, 뭐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더 개발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RTC는 서버 운영이라든지 어떤 개발 환경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받고 뭐 어떤 배달 아까 디지털화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배달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저희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료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통신료가 공짜인 전화 주문을 제공할 수도 있고 멀티 플랫폼도 저희도 이제 모바일 웹 서비스가 있는데 모바일 웹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웹 RTC 기반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에서 전화 주문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와 고객과 그 다음에 상점이 있고 이 모든 거의 중심에서 플레이 RT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서 저는 플레이 RTC를 하여튼 알게 되고 사용하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저희가 이제 아직은 요기요의 플레이 RTC 기술을 직접 적용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데모에 있는 형태처럼 현재 저희 그 백엔드와 플레이 RTC 연동은 모두 되어 있지만 아직 현재 런칭은 안 했고요. 추후에 아마 런칭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장표는 저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플레이 RTC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가치를 향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서 시장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T API 여기 이제 오늘 포럼이기 때문에 T API를 직접 돌아가 사용해 보시고 또 저희가 느꼈던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네, 하나는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을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사장님은 만약에 여기 이제 플레이 RTC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장님은 당연히 저희 스마트폰으로 기본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다른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일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도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는 저희 이제 사장님 전용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있어서 일반 데스크탑으로도 전화 주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화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요기요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질문에 배달통도 같은 회사인데 API 도입 계획이 있나요?
네, 저희 아마 요기요에 도입하고 난 다음에 배달통도 함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요기요와 배달통은 현재 같은 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합병이 된 건 아니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TA, 예, 요거 말씀, 예, 요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배달의 민족은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른 일반 전화 주문하는 앱하고 동일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이 같은 서비스들은 여러분들 3G나 LTE망이 되는 경우에만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반 3G LTE망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주문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뭐 구글, 뭐 애플 와치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일반 전화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보는 건 정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전화 주문이 되냐, 그러니까 전화로만 주문이 되냐, 그 이상 다른 영역으로 다른 형태로 주문을 할 수 있냐라는 쪽으로 차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음성 인식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도 있고, 저희는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하는 게 그냥 전화로 이 API에다가 남기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주문으로 변환이 돼서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성으로 주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꼭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는 또 플레이 RTC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매니저님도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플레이 RTC 이용 요금과 실제 가금되는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아직 저희가 R&D 부서에서 지금 만든 거고요. 지금 사업팀을 저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금이나 프라이스 플랜이나 이런 건 아직 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그래, 오면 만들어진 다음에 오시면 되게 늦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예. 예? 아까 보셨잖아요. 저기 뭐야, 마케팅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하면 안 돼요. 구글 TAPL을 사용하는 것이 구글 또는 기타 OTT 업체 API를 쓰는 것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잘하는 API가 있고요. 구글 맵 이런 API들 있잖아요. 구글이 잘하는 API는 구글 걸 쓰셔야 돼요. 저희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닛에서 잘하는 API는 웨더퐁 이런 거는 반드시 티맵 이런 거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API들, 플레이 RTC라든가 뭐 이런 API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기요의 서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